안녕하세요. 67세 된 박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내고 있어요. 아내 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내가 고혈압이 심해져서 제가 거의 혼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분당에 30평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3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편의점을 하느냐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뭔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여유가 있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35년간 대형 전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5세에 입사해서 60세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쭉 한 회사에서만 일했어요. 마지막에는 부사장까지 했고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성과급 합쳐서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 성민이에요. 올해 35세인데 3년 전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대표라고 하니까 자부심이 대단해요. 성민이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2년 만에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아빠 요즘은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창업해야 진짜 돈 벌어요라면서 제 생각은 구시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젊은 놈이 패기가 있구나 했는데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편의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아빠는 사업 감각이 없어요. 편의점이 무슨 사업이에요? 아빠 세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으니까 사업을 몰라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만만해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는데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아빠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서 바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성민이랑 공동창업자 2명이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알고 보니 3차 투자 유치에 계속 실패해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진 거였어요. 2주 안에 투자를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성민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편의점이나 하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35년간 회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해외 바이어들과 수십억짜리 계약을 따내고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공동 창업자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성민이가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성민이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일까? 35년간 뭘 한 거지? 그러던 중에 결심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소용없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고요. 저는 35년간 모아둔 명함들이 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가죽 서류 가방 안에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대기업 임원들, 벤처 캐피털 대표들, 은행 부행장들 명함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랐어요. 제가 해외사 업부에 있을 때 큰 도움을 받았던 벤처 캐피털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큰 회사가 됐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박재호입니다. 박 부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분이 바로 다음 날 시간을 내주셨어요. 만나서 성민이 회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분야 전망, 기술력, 팀 구성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박 부사장님이 추천하시는 거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민이 회사와 미팅이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개입한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성민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니까요. 미팅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후에 50억 원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성민이가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김 대표님이 아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말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35년간 뭘 했는지 알고 싶으냐? 그리고 그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수백 장의 명함들, 그동안의 경력, 성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는 해외사 업부에서 20년을 일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안 가본 곳이 없어.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내고 현지 법인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단다. 부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넌 몰라. 지금도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 성민이가 그제서야 깨달았나 봐요.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무례했네요. 그날 밤 성민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성민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보고 사업 얘기도 자주 상의합니다. 아빠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민이를 통해서 다른 젊은 창업가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 부사장님한테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투자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경험이 정말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편의점도 계속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도움을 준 스타트업 중 하나가 상장까지 했어요. 그 회사 대표가 찾아와서 박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성민이 회사도 지금은 직원이 10명까지 늘어났어요. 투자도 몇 번 더 받았고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가족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민이가 이제는 저를 진짜 존경한다고 하거든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한 우물을 파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뭉클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겸손했던 것 같아요.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소극적이었나요? 편의점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인맥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웠던 거죠. 요즘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신뢰를 쌓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저희 세대는 경험은 많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8개 정도 돼요. 분야도 다양해요. 핀테크, 바이오, 게임, 이커머스까지 정말 다양하죠. 처음에는 제가 이런 분야를 알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업의 본질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개념들도 계속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요. 성민이가 아빠가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편의점 운영하면서 멘토링까지 하니까 바쁘긴 해요. 하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무엇보다 성민이와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수확이죠. 요즘은 성민이가 집에 와서 회사 얘기를 자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요. 아빠,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얼마 전에는 손자 지훈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편의점 말고 다른 일도 하세요? 응,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단다. 와, 할아버지 선생님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편의점 사장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가끔은 젊은 창업가들이 제 조언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배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으려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요즘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편의점 문을 열어요. 오전에는 주로 출근하는 분들이 커피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사가시죠. 이분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아내가 와서 교대해주면 저는 멘토링 약속이나 미팅을 해요. 카페에서 만날 때도 있고 스타트업 사무실에 직접 가볼 때도 있어요. 저녁에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마감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아내와 이야기해요. 오늘은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 성민이 회사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됐어요. 주말에는 성민이 가족이 놀러 와요. 손자 지훈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요. 가끔 성민이가 아빠 편의점 그만두고 멘토링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편의점도 계속하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일상적인 대화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비즈니스 얘기만 하면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 일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아요. 고객 서비스, 재고 관리, 마케팅까지 작은 규모지만 모든 비즈니스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젊은 창업가들한테도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해보세요라고 조언해요. 거창한 비전도 좋지만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게임 회사가 있는데 대표가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예요. 처음에는 제가 게임을 잘 모르니까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게임 자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해외 진출 전략이나 투자 유치, 팀 관리 같은 건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박 부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일본 진출에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예전에 일본 출장 갔을 때 사귄 분이 지금 일본에서 게임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소개해 드렸더니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무 관련 없는 분야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다니.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35년간 쌓아온 인맥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요. 요즘에는 옛 동료들과의 만남도 자주 가져요. 예전에는 퇴직하고 나서 좀 소원해졌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박 부사장 요즘 뭔 일 하고 있어? 젊은 친구들 멘토링하고 있어.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서 옛 동료들도 몇 분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어요.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더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제조업 전문가, 금융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어요. 젊은 창업가들도 이런 멘토링은 처음이에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라고 하니까 보람 있죠.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역시 성민이와의 관계예요. 얼마 전에 성민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버지께.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성민이도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스타트업 멘토예요 라고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편의점 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멘토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죠. 물론 저도 성민이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젊은 세대의 생각,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성민이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른 계획도 있어요. 성민이와 함께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은퇴한 임원들과 젊은 창업가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요. 아빠의 경험과 제 네트워크를 합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성민이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미 몇 분의 동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젊은 창업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박 부사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창업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는 걸요.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세대 간의 생각 차이도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해왔으니까 조율해야 할 부분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니까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67세라고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성민이와의 갈등도 결국은 소통 부족 때문이었거든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진솔하게 대화하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됐어요. 셋째, 겸손함과 당당함의 균형이에요.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요. 반대로 너무 당당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될 수 있고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넷째,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사고방식까지 계속 배우고 있어요. 다섯째, 나누는 기쁨이에요. 제가 가진 경험과 인맥을 혼자만 갖고 있을 때보다 젊은 친구들과 나누면서 활용할 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제 인생의 후반부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편의점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안부 인사, 새로 이사 온 분들과의 첫 만남,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밝은 인사,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는 젊은 세대의 열정과 창의성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글로벌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도 계속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35년간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요. 편의점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늘리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또래 분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알차게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워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도 흥미롭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 가장 커요. 얼마 전에 제가 멘토링했던 스타트업 대표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 부사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민이도 요즘에는 제게 자주 묻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요? 한 우물을 파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성민이에게 이렇게 답해줘요. 중요한 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해.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도 알아야 해.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아무도 너의 가치를 모르게 돼.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많은 시니어 분들과 젊은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두 번째는 편의점도 계속 잘 운영하는 거예요. 작은 사업이지만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는 거예요. 손자 지훈이가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고 아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네 번째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공부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먼저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겸손하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67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지고 사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민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민아, 그동안 아빠를 무시해서 서운했지만 이제는 다 괜찮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우면서 지내자.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